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부동산 큰손인 싱가포르 투자청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파이낸스 빌딩에 매각을 추진합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이 빌딩 외에도 국내에서 여러 빌딩을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 수익이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지 매매 차익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빌딩 두 개에 투자했다가 약 한 4조 원의 차익을 4천억이 아니고 4조 원의 차익을 먹는 싱가포르 투자청 GIC 이야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4조의 차익이라고 하는 게 매각 차익에다가 투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받은 배당 그리고 또 유상감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회수한 금액 이런 걸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조 정도 돈이 나오는데 뭐 빌딩 두 개 투자해가지고 한 20년 만에 한 4조 정도 차익을 실현하거나 또는 평가 차익을 보고 있는 거니까 뭐 우리 그 싱가포르 투자청의 투자 아주 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굉장한 거죠. 투자였군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투자청 파이낸스 센터 매각 절차. 여기서 말하는 그 파이낸스 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화문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 있죠. 예, 그걸 말하는 건데. 예, SFC. 이게 지금 이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 시세 차익이 한 1조가 넘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기사입니다. 그 무렵에 나온 기사들 보면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가 24년 만에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도 있고 여기 이제 제목이 좀 웃기죠. 24년 만에 1조 먹고 나올게요. 광화문 랜드마크. 광화문 랜드마크는 이제 SFC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죠. 서울 파이낸스 센터. 광화문 랜드마크 매물로 내놓은 싱가포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싱가포르 투자청 그 GIC라고 하는 곳에서 한 24년 전에 뭐 서울 파이낸스 센터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매물로 내놨는데 한 1조 정도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 기사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토부가 서민주택기금으로 미국 빌딩에 투자했다가 1,800억을 날렸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미국 쇼핑몰에 투자했다가 2,400억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뭐 해외 부동산 불똥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온도차가 느껴지네요. 아니 GIC는 지금 조 단위의 지금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 국토부는 뭐 1,800억 날렸다고 그러고 국민연금은 2,400억 날렸다 그러니까 이거 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확 열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GIC는 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회수했는지 그런 거를 뭐 좀 오늘 좀 가볍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개의 건물 지금 보시는 사진상의 이 세 개의 건물이 그 GIC, 이제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싱가포르 투자청이 그 소유한 국내 주요 빌딩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네, 투자청은 싱가포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네, 맞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 이제 운용사고, 뭐 GIC도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테마섹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물류센터도 가지고 있고 뭐 빌딩도 가지고 있는데 요 세 개가 대표적인 빌딩인데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이게 서울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이제 SFC. 이게 2000년에 IMF 외환위기 직후에 유진 관광으로부터 지분 100%를 3,550억에 인수를 했는데 GIC가 처음으로 매입한 그 우리나라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아마 역삼역 사거리인가 어디에 바로 그 사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요게 이제 강남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이제 GFC. 2004년도에 우리 잘 아는 론스타 있잖아요. 네. 론스타 외로운 별. 론스타로부터 지분 100%를 9,300억 원에 인수를 한 겁니다. GIC가.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저쪽에 광화문 쪽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무교동의 그 유명한 코롱 빌딩이죠. 네, 코오롱 기자실이 있었던 아, 빌딩 그래요? 같습니다. 있었구나. 네. 이게 이제 이름이 더 익스체인지 서울이라고, 이 2004년도에 그 무교동 코롱 빌딩을 GIC가 76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 건물은 지금 코람코가 매수하기로 하고 협상 중인 겁니다. 한 2,500억 정도 가격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세 개가 그 GIC가 보유한 대표적인 건물인데, 맨 왼쪽에 그 서울 파이낸스 센터 이거는 지금 매물로 나왔고, 중간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 이것도 이제 매물로 나오겠죠. 이게 투자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으니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지않은 시기에 매물로 나올 것 같고, 더 익스체인지 서울은 이거는 코람코가 갖고 가기로 하고 뭐 가격이라든지 부대 조건을 놓고 지금 협상 중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점에 매입을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외환위기 직후부터 한 2010년도 중반 이 기간 동안에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좋은 빌딩들을 저가에 많이 샀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2007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외국 자본 해서 한국 빌딩은 나의 밥 이런 제목이죠. 아주 화가 납니다. 아주 기분이 좀 약간 더러운데 하여튼 외국 자본이 한국 빌딩을 밥처럼 여기고 들어와서 많이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대형 빌딩을 한 65개를 이 당시에 외국 자본이 갖고 있다는 이런 기사죠. 그러니까 많은 그 해외 IB들이 만든 펀드라든지 부동산 전문 운용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건물을 많이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GIC도 저때 들어온 거고, 뭐 저기 말고도 이제 맥콜이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우리나라 빌딩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서울 파이낸스 빌딩 이게 이제 서울 파이낸스 주식 회사죠. 네. 강남 파이낸스 센터는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은 강남 금융센터 주식 회사입니다. 네. 요 두 개의 주식 회사 지분 100%를 우리 이제 GIC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24년 3월 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두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이제 편집을 해놓은 건데, 뭐 자산은 서울 파이낸스가 한 1조 2천, 강남 파이낸스가 이제 2조 한 7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부동산 가치가 그 강남 파이낸스가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현금 자산은 두 회사 모두 뭐 한 몇백억 정도 갖고 있는데, 여기 투자 부동산 한번 보세요. 여기 투자 부동산 보면 서울 파이낸스는 1조 한 천 정도, 근데 강남 파이낸스는 2조 6천 정도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빌딩하고 땅의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예. SFC는 1조 한 천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 강남 그 파이낸스는 한 2조 6천 정도 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자본에 가서 보면 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이익잉여금은 GIC가 이 두 곳의 빌딩 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인식한 그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파이낸스 센터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한 2조 700억 원의 이제 누적 이익이 있었다. 배당 나간 거 다 고려를 하더라도 한 2조 700억 정도의 이 빌딩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이렇게 회계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 서울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한 7,159억 원의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적된 그 당기 순이익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기타 자본을 보니까 서울 파이낸스는 마이너스 3,384억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강남 파이낸스는 이게 마이너스 8,8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안에 기타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 파이낸스는 마이너스 3,300억 정도 되고 강남 파이낸스는 한 마이너스 8,870억 정도 된다. 어디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알아보겠네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자세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자 차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유상 감자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차액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 파이낸스 센터가 주식 한 주를 이제 액면가 10,000원짜리인 주식 한 주를 주주한테 주당 10만 원을 줄 테니 주식 한 주를 주세요 라고 해서 주주한테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소각을 했다. 그러면 한 주를 유상으로 감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액면가로 10,000원밖에 안 되는 주식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소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인 9만 원만큼을 회사가 회계장부에 차손으로 감자차손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가 8,870억 원의 감자차손을 장부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8,87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주주인 GIC한테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상감자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GIC가 회사에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강남 파이낸스 주식회사에다가 주면서 주당 100만 원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뭐 주당 500만 원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뭐 주당 100만 원,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주식 일부를 이제 주면서 돈을 이제 회사한테서 벌어들인 거군요. 돈을 받은 거죠. 네.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이렇게 유상감자 형식으로 네. 이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기법인가요? 해외 펀드들은 이렇게 많이 하죠. 네. 네. 해외 펀드들은 우리나라 빌딩에 투자를 했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유상 감자를 통해서 자기들 투자 회수를 많이 해가죠. 그러니까 네. 꼭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도 유상 감자 형식으로 자기들이 처음에 투자할 때 인수했던 주식을 회사에다가 돌려주고 회사로부터 이제 그 회수해간 주식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데, 그러면 8,870억 원의 감자 차손이 있다는 것은 GIC가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부터 적어도 8,870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상감자 과정에서. 그다음에 서울 파이낸스 센터도 3,384억 원의 감자 차손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3,384억 원 이상의 돈을 유상감자 과정에서 서울 파이낸스 센터로부터 GIC가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투자를 잘했네요. 잘했죠. 예. 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약간 뭐 조금 뭐 기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GIC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투자를 해가지고 쏙쏙쏙쏙 이제 잘 뽑아가는 겁니다. 네. 잘 뽑아 먹고 있는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가보면 서울 파이낸스나 강남 파이낸스가 3월 말 결산법인이거든요. 그래서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요게 이제 한 회계 기간인데, 가장 최근의 회계 기간이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요 1년 3월 말 결산법인이니까 영업수익은 뭐 584억이고 강남은 1211억. 그러니까 강남 파이낸스 센터가 아마 임대료도 비싸고 안에 면적도 넓고 하니까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인데 임대료 또는 이제 관리비로 이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뭐 영업이익 뭐 수백억씩 짱짱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기타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이 1,146억, 강남이 1,926억. 이 기타 수익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부동산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하고 땅이 있잖아요. 네. 이 땅 가치가 이게 1년 만에 1,926억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산하면서 이거 평가해 보니까 1,926억 가치가 늘어났네 1년 만에. 그래서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그 서울 파이낸스 센터는 1년 만에 투자 부동산 그 평가 이익이 1,146억. 그러니까 1년 만에 수백억에서 뭐 1,000억, 2,000억씩 이렇게 계속해서 가치가 이 건물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해 온 겁니다. 숨만 쉬어도 자동으로 건물 가치가 이렇게 증가했군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이제 건물 가치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현금 흐름표, 이제 캐시 플로우로 가보면
이 GIC가 돈을 어떻게 투자를 회수해 갔는지를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파이낸스 센터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 23년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유상감자로 300억 갖고 갔죠. 22년도에 850억 갖고 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상감자로 갖고 갔죠.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재무제표를 쭉 전반적으로 쫙 훑어서 보니까 23년도에 300억, 22년도에 850억, 그리고 13년도에 1830억을 갖고 갔더라고요. 근데 13년도에는 또 배당으로도 245억을 갖고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당 또는 유상감자 형식으로 뭐 몇천억에서 몇백억씩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회수를 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강남 파이낸스 센터 현금 흐름표를 보면 여기 보시면 23년도에 보니까 유상감자로 700억 갖고 갔죠. 네. 근데 22년도에는 없죠, 갖고 간 게.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23년 700, 22년은 없었는데 21년에 2,700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630억, 13년도에는 4,430억을 유상감자로 갖고 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근데 있었던 이 13년도에는 배당으로도 260억을 네. 갖고 가요. 근데 이제 뭐 김주영 기자 말씀대로 이거 보니까 이게 뭐 연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한 수백억 정도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수천억 원을 유상감자로 가져갈 수 한 번에 있었을까? 이게 한 뭐 4천 원 넘게 갖고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역시 현금 흐름표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13년도 한번 볼게요. 12년 말에 강남 파이낸스가 갖고 있는 현금이 이제 500억으로 이렇게 돼 있죠. 12년 말에. 네. 근데 13년도 가가지고 영업 활동에서 한 488억 정도 현금 벌었죠. 투자 활동에서 들어온 현금이 한 519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서 보면 유상감자로 얼마 나갔어요? 네. 4,430억 나갔죠. 네, 1,500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4,400억 그러니까 이거 유상감자로 나왔어요? 연말에 연초에 한 500억 갖고 있었고 이렇게 1년 동안 영업에서 뭐 만든 돈, 투자해서 만든 돈 해서 한 돈 1,000억 되니까 합치면 1,500억밖에 안 되는데 그 유상감자로 한 4,400억 GIC한테 주고 배당금으로 260억 주면 이거 합치면 이게 그건 한 4,700억 돈 되는데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재무활동료 바로 밑에 보면 장기 차입금으로 3,600억 원을 빌려서 오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유상감자로 그렇죠. 수익을 그러니까 냈군요. 밖에서 금융회사한테서 돈을 빌리고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이걸 다 합쳐가지고 유상감자도 지급하고 배당금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알뜰하게 차입까지 했어도 이렇게 이제 쏙쏙 이제 잘 투자를 잘 이렇게 회수해서 이게 나간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는 GIC가 04년도에 인수할 때 그때 9,300억 원을 넣었는데 유상감자하고 배당으로 지금까지 뽑아간 돈을 다 제가 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9천억이에요. 그럼 이 팔아서 차익을 얻는 거 말고도 이미 투자 그렇죠. 원금을 거의 다 회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인수할 때 투입했던 돈을 유상감자와 배당 형식으로 9천억 원을 거의 다 회수를 한 겁니다. 그러고도 지금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올 3월 말 현재 공정가치 3일 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평가액이 2조 6천억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조 6천억 원을 이미 투자 원금 다 회수하고도 지금 갖고 있는 빌딩. 그러니까 이거 2조 6천억 원으로 팔면 그냥 2조 6천억 원 그냥 그대로 그냥 남겨 먹는 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 파이낸스 센터 이거 3,500억 정도에 인수를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유상감자하고 배당으로 지금까지 뽑아간 게 3,700억이에요. 넘어섰군요. 넘었었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단순 계산으로 투자 원금을 지금 이미 유상감자 배당으로 다 뽑았습니다. 그러고도 올 3월 말 현재 재무제표상의 공정가치 평가액이 1조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금 이거는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 1조 4천억 정도는 될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 지금 2조 6천하고 서울 파이낸스 센터 1조 4천억 이거 더하면 한 4조 되겠군요. 심플하게 계산해 가지고 한 4조 정도는
GIC가 네. 지금 너끈하게 차익을 볼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계산하고 있는데 뭐가 뉴스가 자꾸 국토부가 서민안전기금으로 뭐 2천억 날렸다, 국민연금이 몇천억 날렸다, 그런 그 김주영 기자 어떠세요? 그 이런 네. 그 이야기를 좀 사실 들으면. 이렇게 투자한 게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예, 매우 이제 네. 좀 씁쓸하기는 씁쓸하죠.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국민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KIC 한국투자공사라고 하는 이제 국부 펀드도 있고 또 많은 그 민간 금융 회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자꾸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잖아요. 네,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익을 좀 낸다면 앞으로 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좀 자극받아서 더 투자에 신경을 그렇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GIC도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해서 다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 뭐 어디 보도를 보니까 물류센터 투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망한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망한 데가 좀 있어도 좀 대박 치는 데도 있고 하면 그거 망한 거를 상쇄하고도 이렇게 많이 그렇죠. 남길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뭐 대박 쳤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고 계속 뭐 네, 망했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리니까 이게 네,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요즘 국민연금 고갈, 연금 개혁이 또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고 보니까 뭐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던데 뭐 국민연금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차익을 네, 보게 되면 네, 뭐 저도 이제 김주영 기자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김주영 기자보다 먼저 앞서서 국민연금을 네. 저보다 국민연금 먼저 수령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 때는 아마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네.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싱가포르 투자청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많이 나왔는데요. 단지 이게 매매 차익이 아니었다는 점,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유상 감자와 배당 등을 통한 수익을 합치면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